금성이 산이된 이야기, 상상, 가설, 추리, 10,000% 뻥이고 증거 없는 이야기, 소화가 되시는 분만 들으십시오. 그래도 금성이 산이된 이야기 잊지 않고 또 어렵고 복잡한 난해한 기록들과 비교교차를 하면서 이해를 하셔야 하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록 바탕으로 비교교차 또는 충돌, 사고를 하지 않으시면 단순한 뇌가 됩니다. 그냥 극락지옥, 예수천국, OX의 단순함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기록을 바탕으로 기록을 비교교차해서 잘 소화하셔서 이런 공부 자체는 대중들을 위한 게 아니고 뇌가 어느 정도 보편성, 일반성, 대중성을 뛰어넘은 뇌를 가진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 잘못된 방향성으로 또 꺾여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고 결국은 하늘의 별자리처럼 우리가 맞건 틀리건 기록을 바탕으로 과거를 추적, 사고, 상상, 추리를 하면서 현재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자신의 머리를 바라봐야 된다.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뉴월 도어, 더 프로미스는 일루미나티 이 이전에 이제 예수가 등장합니다. 물론 이 이미지는 이런 복합적인 이미지고, 또 이거보다 더 머리 아픈 이미지들, 자료들 많이 오래전부터 돌았던 게 돌아다녔고, 아무튼 이 예수의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자 기록에서는 어떤 개념으로 정리되어 있는가를 이해하시게 되면 이거를 두 개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예수회하고 명확하게 한자 기록, 아시아판의 한자 기록하고 매칭이 되는, 즉 아시아판 한자 기록이란 건 뭐냐면 명나라, 청나라 또는 송나라, 명나라, 우리 송명리학이라는 개념, 주작이라는 개념, 그 개념의 큰 개념을 이해한 다음에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송명리학은 당연히 우리가 현대적으로 종교적으로 입장으로 접근하면 이슬람교하고 천주교하고 플러스가 되고, 이 천주교 다음에 분당으로 연결지는 개신교의 등장, 또 이 개신교의 등장으로 인해서의 공화국의 등장, 또 개신교와 이 천주교하고 마지막 싸움에서 또 새롭게 등장하는 신유교, 그게 신유교적 개념이 신유대인적 개념이고 시오니즘 개념이다. 그것까지는 많이 맥락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해하시리라고 보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예수의 기본 개념 한번 보겠습니다. 형광펜으로 한번. 예수회는 수도회, 교육기관, 운영을 최우선적으로 사역을 삼은 최초의 수도회다. 최초의 수도회. 후기 르네상스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시기가 중요합니다. 1556년 로율라의 사망 당시 예수회는 이미 세계 전역의 74개의 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인문주의와 고전교육을 카톨릭의 스콜라주의를 구주로 통합하였다. 스콜라주의, 즉 요즘으로 말하면 이 대학교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에 대한 교육과 함께 예수의 연합 규정은 과학, 공학, 과학과 공학과 라틴어와 그리스와 고전문화와 시와 철학의 연구를 표준으로 제시했다. 물론 여기 이제 라틴어, 그리스, 고전문학도 있지만 실제 예수의
1800년대, 1900년대 초반에 등장하는 극동아시아의 예수회들은 뭐 도미니크 선교회가 됐건 그 예수회들은 한자를 아주 잘했습니다. 나아가 예수회 계열 교육기관 통속문학과 수사학을 연구를 진작함으로 법률과 공직자 양성의 거점이 되었다. 예수의 계열은 교육기관은 당시에 개신교 교세가 우위를 점하던 폴란드, 리투아니아 등 다수 유럽 국가들의 카톨릭 국가도 되돌리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아무튼 교육기관이다. 그리고 현대 스콜라주의의 대학과도 관련이 있고 그곳에서 과학공학, 라틴어, 그리스 고전문학, 시, 철학, 기타 등등 교육하는 곳이다. 예수회. 자, 그래서 예수회, 소사이어티 오브 지저스. 금성이 사이는 이야기에서는 자주 이야기했다. 바로 서원과 관련이 있다. 소수서원. 백운동, 즉 소수서원이 백운동 서원이 되고 이 소수서원의 등장과 맞물린 게 바로 예수의 등장하고 시기가 일치한다. 자, 이거 그냥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회하고 결국은 서원하고 동일시 보면 여러분들이 머리 아픈 것들이 풀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회 결국은 세트의 기록으로는 서원이다. 자, 이게 이제 소수서원, 백운동 서원에 명종이 썼다는 현판입니다. 물론 금성이 사이된 이야기에서는 자, 우리가 일단 이게 진짜냐 가짜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록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비교교차하셔서 여러분들은 더 큰 것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소수서원, 이 서원과 결국은 예수회하고의 똑같은 이야기인데 다른 이야기. 근데 이 다른 이야기들의 어떤 게 더 현대 정치, 세계사 또는 건축과 사상과 종교, 철학, 정치로 연결되었는가를 보시게 되면 어떤 게 잘 정리된 허상인지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깨우치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자, 아무튼 이 서원 동일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1950년대 소수서원 사진 중에 하나죠. 물론 지금의 정리정돈된 모양과는 다른 거죠. 자, 아무튼 이게 또 100년, 200년, 300년 전으로 갔을 때는 더 물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세트적 비유로 많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번도만 세트냐? 아시아판 자체가 기록이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나라, 송나라, 명나라, 청나라 또 고려, 조선 또는 일본사 이거는 다 한 세트다. 한 묶음이다. 그래서 한반도가 세트면 당연히 지금의 중국도 세트다. 기록이식이다. 프랜차이즈입니다. 확장의 방식이다. 라는 큰 프레임을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식과 이주의 문제에서 결국은 이식, 기록이식의 문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서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서원. 오늘 또 낙서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낙서 한번 하겠습니다. 서원. 중국에서 발달한 한자 문화권 동아시아 일곱 한국 베트남 학교죠. 사학의 한 유형이다. 사학입니다. 사학. 우리가 이제 성균관 뭐 그런 것들하고 다른 사학. 북송 때 이후에 국가의 관학에 대해 특히 민간의 사학을 늘렸다. 국가의 관학과에서 민간의 사학이다. 민간의 사학. 민간의 사학 개념입니다. 뭐 이런 건 다 아시니까 그냥 대충 씹으리겠습니다. 한국의 서원은 조선 중기 이후에 설립된 사설교육기관이며 유교 성현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 성현에게. 여러 사람들에게입니다. 안양이 주가 되죠. 소수서원 백운동에는. 유학은 교육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유학자들이 사제를 들어 서당이나 서제라 불리는 사립학교를 세워 지방의 후진을 양성하였다.
이게 이제 지방 후진 양성도 있고, 이게 더 오리지널 무대에서 남미 쪽, 중미 쪽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선교 사업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 또 선교하고 플러스 된 게 농장 사업입니다. 농장 사업. 그래서 저번에 어제 이야기했던 또 이 투자회사, 주식 뭐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자, 한국에서 유교 성현의 제사, 교육기관, 정근대학교의 사학, 이게 뭐하고 똑같은 이야기냐? 결국은 자, 예수의 최초의 수도에 신앙에 대한 교육과 함께 과학, 공학, 라틴어, 그리스어, 고전문학, 시절, 철학을 연구하고 수사학, 법률가, 공직자, 교육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에서 대학들을 많이 세웁니다. 자, 카페. 뭐 카페 보신 분들 위해서 자, 링크 쪽에는 주로 제가 외부 내용물을 연락합니다. 카톨릭 예수회가 설립한 미국 대학 리스트 이런 것들 한 번씩 영상 보시고, 영상 보시기 전에 보십시오. 카톨릭 예수회가 설립한 운영하는 미국 대학 리스트, 조지 그레 타운 유니버시티, 보스턴 칼리지, 이렇게 기타 등등 다 대학하고 예수회하고, 예수회가 이제 1700년대 1800년으로 관통하면서 대학으로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한반도에 있는 저 서원, 이거는 세트다라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기록을 근거로 해서 조선시대 중기 후기에 서원의 역할은 파생되어져서 탄생하는 것은 결국은 오리지널 무대 북아메리카판이나 또는 유럽판의 대학들, 사립대학들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조지 그레 타운 유니버시티 1800년대 사진이 되는 거고, 이게 서원이 더 진보에서 등장하는 1800년대, 1900년대 대학입니다. 예수회가 만든. 하나가 보스턴 칼리지 대학입니다. 이게 사립이 있고 국립이 있다 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국가, 국립이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봉건제에서는 로얄 개념이겠죠. 이거는 가문 개념일 수가 있는 거고, 지역 개념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세트에서의 서원이라고 이제 고착화된 것들을 뭐 유교, 서원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만, 실제 주작, 유교, 성리학은 종교적 관점에서의 천주교, 예수회, 그리고 예수회가 만든 대학들. 이제 이 대학이 과거에는 종교 기반으로 교육이 되어지다가 르네상스 개몽시대를 맞으면서 또 프리메이슨과 연관돼서 수학, 과학, 지금의 시대로 넘어오는 거죠. 그 정도는 이해했으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을 인지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올라가면 이냐시오 데 로yor라, 발음도 힘드니까 우리는 그냥 로yor라, 욜라가 있고, 자, 욜라가 예수회를 만들었고 군인이었다가, 자, 그 이야기고, 우리 소수소원, 백운동 소원은 두 가지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주세봉, 그 다음에 이황. 10년 차가 안 돼서 풍기군수가 되어서 지금의 백운동 소원, 소수소원하고 관련된 유학자 이황, 주세봉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의 초기 보스 르홀라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서원의 대빵 주세봉, 이황. 물론 풍기군수지만 서원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르홀라가 누구인가? 인물 매칭에 대한 것은 또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여러분들이 한반도판 세트의 서원, 자, 인물 다 뭐 만화 캐릭터 같은 주세봉, 이황 등장하는 거고, 유럽사에서는
이냐시오 데 로요라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예수회, 하나는 서원, 동일 타이밍에 등장하고 개념적으로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선 유교, 뭐 명나라 유교, 성리학의 하부 조직, 교육 조직. 자, 천주교, 물론 천주교 플러스 이슬람하고 병행되지만 이슬람은 제가 훈구파나 더 조선 이전의 시대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자, 아무튼 이 천주교, 더 큰 틀은 이제 유대교가 되겠지만, 아무튼 천주교 밑에 교육기관, 천주교를 유지하고. 자. 그래서 자, 소수서원 1543년, 1545년 백운 노선이 됩니다. 예수의 수도에 1539, 교황 바오로 3세 정식 승인 1540년. 자, 반종교 개혁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에는 즉 종교개혁에 반대한 반종교개혁. 종교개혁은 개신교 쪽으로 보면 되는 거고, 자, 이게 우리가 조선사에서는 분당의 개념이다. 그리고 트리엔트 공의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반종교계 플러스 트리엔트 공의회 1545년, 1564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1545년. 즉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이제 예수의 뭐 공식 1540년에 인정하고 반종교계에 대항해서 트리엔트 공의회를 해서 1545년부터 뭐 63년까지 예수회가 강력해집니다. 이 이야기가 세트로 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원 이야기가 흥선대원군 때 서원 철폐로 등장합니다. 1872년. 그래서 유럽사에서는 독일로 등장하는 비스마르크, 자, 오토 본 비스마르크 흥선대원군 이꼬로 이제 이 정도 인물을 비우는 금성의 사전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은 이제 초등학교 수준이다. 그러면 이 서원 철폐 운동이 결국은 비스마르크가 했던 독일 내에서 문화투쟁, 즉 천주교하고의 대립, 천주교는 플러스 예수회가 되겠죠. 문화투쟁을 했던 이야기가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 그러면 서원을 철폐한 거, 비스마르크가 문화투쟁을 해서 천주교의 세력을 약화시킨 개념. 독일 내에서 이 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자, 뭐 이거는 이제, 자, 우리가 비스마르크고 우리가 이제 흥선대원이랑 돌아다니는 사진이고, 자, 여기서 결국은 천주교, 교황, 예수회하고, 즉, 이 시대, 이제 이쯤 시대가 되면 제국, 국가가 교회를 억누르는 정치적 형태로 등장하는 이 이야기가 바로 문화투쟁이 한반도 세대에서는 그냥 서원철폐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사이, 1700년대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는 지금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에서 수없이 많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쭉 보신 분들은. 대요라, 주세봉 위왕, 자, 반종교개혁, 자, 서원철폐. 그래서 이 서원의 개념, 전체적인 맥락의 개념, 이게 이어지는 겁니다. 1500년대, 1800년대. 자, 요거 흥선대원군 비스마르크 문화투쟁. 이게 문화투쟁의 실체. 우리가 서원철폐 한반도 세태에 있었다고 하지만 이거 전혀 없는 이야기고, 이 기록이 본질을 역으로 가면 문화투쟁이 되고, 문화투쟁을 역으로 올라가면 예수회가 등장하는 거고, 우리는 서원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요것만 이해해도, 요 사각만 이해해도 여러분들은 엄청난 지금 깨우침을 얻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이 중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중간 이야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들하고 중요합니다. 자, 이거 저번에 나왔던 도표인데 한번 더 보여주겠습니다. 영조 루이 25세, 유해 숙종 루이 14세, 영조 밑에 정조 루이 16세 이렇게 이어지고 계보, 경종, 숙종 다음에 경종 있고, 루이 15세에는 도팽 루이가 있고, 또 사실은 여기에 그 페레페 2세 그 섭정도 있는데 그건 또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조 밑에 정조 이어지는 장은세자, 그 다음에 루이 도팽 프랑스가 있습니다. 장은세자하고 매칭이 되는 루이 도팽 프랑스. 그리고 영조 옆에 정성황후가 있고, 루이 15세 옆에 마리 레진스카가 있고, 조선의 가장 여왕제, 조선에서 가장 긴 여왕의 제2 정성왕후, 프랑스에서 가장 긴 여왕의 제2 마리 레진스카 동일하고, 조선의 이 밑에 나오는 다음 여왕이 정순왕후, 그리고 마리 레진스카 밑에 나오는 게 마리 루이스 오머피. 자, 이렇게 관련이 있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 컨셉트를 다시 이야기했죠. 15, 15살.
루이 15세 정순왕후 마리 루이스 오머피 루이 15세하고의 연결성. 자, 요것도 저번에 이야기했으니까. 그리고 이게 중간에 청나라사를 넣으면 강희제, 윤익, 옹정제, 건용제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700년대 영조 때 서원하고 관련된 그리고 이제 정조하고 공정제 동성애적 코드 이야기는 수없이 많이 했으니까 찾아보시고. 자, 그래서 영조 때 서원 문제가 등장합니다. 서원은 정치적으로. 자, 이거 또 낙서를 해야지 결국은 강조가 됩니다. 자, 영조 때 1724년, 1776년에 사이입니다. 서원으로 생기는 문제점으로 해결하고자 1741년, 영조 17년 서원을 조사하여 사사로이 건립한 서원을 정리하라는 명을 내리기도 했다. 명이 내려진 이후에 전국적으로 178개의 서원이 철폐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후 대원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만 깨우치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원군 이야기는 프로이센 제국의 이야기고 영조의 이야기는 프랑스 브루몽가의 이야기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1741년과 영조 제위기간에 76년 전까지 일어난 서원 철폐, 서원의 폐단을 철폐한 사건들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당연히 이 많은 비유처럼 결국은 영조가 사원을 철폐했으면 브루몽가가 루이 15세 때 예수회를 철폐하거나 탄압한다는 코드로 등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1741년이 중요하다. 사사로이 건립한,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1741년 서원을 조사하여 사사로이 건립한 서원을 정리하는 명령을 내리기로 하였다. 라고 그냥 등장을 하는 거죠. 조선 한반도 세특기로 있어요. 뭐 정확한 내용이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들 좀만 드라마나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인과관계에서 풀어지는 그 드라마틱의 서술에 많이 빠져서 뭔가 정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팩트, 자, 제일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단어만 쫓아가면 됩니다. 사실은 키워드, 단어. 별 내용이 없습니다. 서원. 그러면 1741년 한반도사에서는, 자, 1741년 서원을 조사하여 사사로이 건립한 서원을 정리하라 했습니다. 1741년에 스타트해서 그 후에 뭐 1년이 됐건 2년이 됐건 5년이 됐건 정리가 되는 거겠죠. 개념적으로. 그래서 1741년이 되지만 1761년 프랑스사에서는 무엇이 있었는가? 바로 라파레트 파산 사건이 등장합니다. 1761년 라파레트 파산 사건. 자, 라파레트 파산 사건은 18세기 중남미 가톨릭 교회 수도회의 예수회가 운영하던 아시엔다가 파산하여, 아시엔다 농장이죠. 프랑스 파리 은행가들이 대거 파산하는 사건을 일으킨다. 그 사건의 주도자는 앙투안 라파레트. 프랑스 예수회 사제이자 선교사로 노예 소유로 유명하다. 1741년 그는 카리브의 마르티니크 섬으로 파견된다. 1753년 그는 마르티니크 선교단의 책임자로 임명된다. 그의 뻔뻔한 투자와 상업도 투기는 큰 빚을 지게 된다. 라파레트는 대규모 농장 400명의 아프리카 노예 소유를 하고 있다. 그는 4명의 노예를 고문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지 않다. 라파레트는 1762년 예수회에서 사임한다. 라파레트가 진 빚은 프랑스에서 예수의 재산을 상당 부분 몰수하는 결과를 낳았고, 라파레트 사건은 1764년 프랑스 의회가 예수회를 프랑스에서 추방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1762년, 1741년에 스타트해서 1762년에 사임했고 1764년 프랑스 의회가 예수회를 프랑스에서 추방하는 요인, 그리고 재산 압수, 상당수 재산을 몰수하는 결과. 즉 이게 서원정리하고 서원정리의 실체적 사건하고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회, 프랑스, 그리고 남미. 그러면 어제 이야기했던 영국에서 남해 거품 사건 또는 미시시피 거품 사건의 이 중남미하고 남미의 문제에서 남해 회사 사건, 영국에서 나온 게 노예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데 이게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 거품하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간단합니다. 프랑스에서 의회가 예수회를 프랑스에서 모두 추방하는 요인이 되었다. 자, 프랑스에서 예수회 탄압, 그리고 1700년대 64년 이후로 유럽에서의 예수회 탄압, 그리고 1776 미국의 탄생. 자, 이거는 예수회보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몽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일루미나티. 좀 약간의 예수회를 우리가 구파로 보면 신파, 일루미나티가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이들을 프리메이슨, 살인으로 비유돼서 이야기를 쭉쭉 시즌 1부터 했던 겁니다. 이 정도 설명했으면 이해했으라 보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라파엘트 사건이 프랑스 의회가 예수회를 프랑스에서 추방하는, 그리고 이 이후에 수없이 많이 등장하는 그 유럽사에서의 예수의 진압. 로 연관이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꽤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결국은 이 라파에트 사건 때 또 등장하는 인물이 잔 앙투아네 프랑소 드 퐁파드르 여후작입니다. 퐁파드르, 즉 퐁파드르 여후작이 루이 15세하고의 관계, 어떤 그 당위성을 예수회에서 굉장히 반대를 해가지고, 예수회하고 이 악감정이 많은 애가 바로 또 이 퐁파드르 부인입니다. 근데 이 잔 앙투아네 푸아송 기니까 퐁파드르 여후작은 굉장한 계몽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제 볼테르가 됐건 기타 등등. 그리고 이 프랑스의 루이, 즉 우리로 말하면 사도세자로 제가 자주 비유하는 이 루이 16세 이전에 프랑스 황태자, 그러나 죽은, 그래서 이제 사도세자고 많이 비유하는 이 사람은 열렬한 카톨릭, 열렬한 예수회. 그래서 둘이 또 진짜 루이 15세하고 퐁파두르가 개방적이고 약간 이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요즘 드라마나 이런 걸 말하면 열렬한 광신도. 퐁파두르나 루이 15세는 난교 좋아하고 그냥 성관계 그 약간 퇴폐한 개념 대립이죠. 하지만 사상적으로는 카톨릭, 친카톨릭, 예수의 강력한 예수의, 그 다음에 퐁파두르는 계몽 사상, 급진적 계몽 그런 개념이 되면서 대립이 됩니다. 굉장히 서로 싫어하고 대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루이가 죽게 되는 이후, 그래서 물론 이제 사도세자 이야기는 광기로 이렇게 이야기되지만 실제 프랑스 루이는 계몽 사상적으로 대립이 큽니다. 여기는 그냥 사상적으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카톨릭 예수회, 여기는 일루미나티 계몽주의, 볼테르, 프리메이슨, 기타 등등 1776으로 넘어가는 전에서의 굉장한 계몽주의자. 그리고 이 프랑스 루이는 데보츠라는 조직이 밀어주던 인물이었습니다. 프랑스 루이, 데보츠. 이 데보츠는 제가 지금 이제 카페에 제가 글을 올린 것 중에 2025년, 이거는 물론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관심 있는 분들을 보기 때문에 한 명이건 두 명이건 보는 게 중요합니다. 한 명이건 두 명이건 깨어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대중들을 위한 강의는 절대 영상 데이터베이스는 아닙니다. 자, 여기서 보면 루이 페르디낭도 사도세자 답글 시리즈에서 루이 페르디낭도 사도세자 2상까지 갔는데, 여기서 3에 보면 루이 페르디낭 데보는 17세기 초 프랑스 보수파에 속해 강력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사람이다. 저명한 데보츠 중에는 프랑스 영성학교 창시자 마드리드 메디치 여왕 사제였던 피에르 드 베르의 추경에 있다. 일부 구성원은 이전에 카톨릭 연맹에 소표해 있었다. 그러니까 이 데보츠라는 것은 강력한 영성학교 카톨릭 지지자들입니다. 연맹체입니다. 이 데보츠에 대한 구글 데이터는 이겁니다. 데보츠.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데보츠, 데보, 독실한 신자. 17세기 전반의 정치, 사회 분야에 활동하며 카톨릭 개혁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프랑스 단체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것은 정당이라기보다는 관점을 나타낸다. 약간 보이지 않는 조직일 수도 있고 네트워크일 수도 있겠죠. 그들의 개신교 우세에 대한 저항, 개신교하고 반 종교개혁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죠. 기독교 세계에 잃어버린 통일성에 대한 향수, 기독교 도덕에 대한 대보, 17세기 초 프랑스 보수파. 이렇게 됐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루이 14세가 절대군주제를 수립하였지만 대보는 프랑스 혁명 직전까지 활동하며 두 명의 프랑스 왕이 계승자, 루이 14세의 손자인 부르고뉴 공작 루이와 루이 15세 아들인 프랑스 도팽 루이를 두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나 두 사람 모두를 지키고 통치 못했다. 즉 프랑스 도팽 루이를 밀었던 조직이 바로 물론 이제 부르고뉴 공작 루이와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거는 이 프랑스 도팽 루이죠. 바로 사도세자로 비유가 많이 되는 이 프랑스 도팽 루이를 밀었지만 그 사람들 일찍 죽어서 세력이 무너지는. 근데 물론 이 대보, 독실한 신자, 카톨릭 그 관점에 자, 프랑스 영성학교 또 이 뭡니까? 마리 드 메디치 여왕은 따로 이야기할 겁니다. 1610년, 1617년 프랑스 섭정을 지낸. 아무튼 이 데보츠에서 강력하게 밀었던 인물이 바로 프랑스 루이고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조선사 기록을 또 역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제압을 당하는 겁니다. 자, 이건 사도세자고 이거 이야기는 또 계속 할 겁니다. 이게 이 사도세자, 장의세자 이야기를 잘 풀고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1700년대, 1800년대까지 이해가 되는 거고 또 금정이 사회대장에서 이걸 굉장히 시그니처 가설로 또 많이 이야기하는 한 팩트입니다. 장의세자가. 자, 그래서 이 퐁파두르 여우작이나 또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기도 또 가설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엄청난 재밌는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카톨릭 프랑스 루이, 퐁파두르 여우작, 계몽주의의 대립성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다시 가면 바로 라파레트 파산 사건 또는 또 루이 15세 암살 사건 기타 등등 이 1700년대 중후반에 등장하는 걸로 돼서 예수회가 굉장히 탄압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회를 탄압을 시킨다는 후문이 도는 인물 중에 하나가 퐁파두르 여우작도 이야기가 오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데보츠가 되는 거고, 자, 여기까지 이해했을 거고. 그래서 마리 드 메디시스 데보, 17세기 초 프랑스 보수파에 속해 낙사 한번 하겠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대부분 많습니다. 프랑스 영성학교, 마리 드 메디치, 카톨릭 영매, 프랑스의 보수파, 그리고 강력한 카톨릭입니다. 플러스 카톨릭 왕당파도 대보사의 사업에 동등하게 참여했다. 카톨릭 종교 개혁의 트리엔트 영성과 17세기 대보 사이. 그리고 이제 리슐리 추기경하고 적대시됐고, 그리고 오스트리아 섭작자 안도 이 데보츠입니다. 이들이 밀었던 인물 중 한 명이 루이 드 프랑스 루이, 프랑스. 제가 이제 사도세자로 많이 이야기를 하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데보츠. 그래서 이 데보츠를 이해하셔야 된다. 이걸 만든 애가 페리 추경이 되는 거고. 자, 방금 이야기했다. 그래서 금석이 사회전량에서 시그니처 가서 자, 이제 우리가 이게 뭐 장은세자, 사도세자라고 돌아다니는 뭐 만화 같지도 않은 그림이고. 자, 이게 뒤주에 죽었다는 이야기는 세트적 관점이고, 이 아시아판의 올드한 버전의 한 스토리텔링 되겠죠. 뭐 유교적 사상에서의 연관성이 뒤주하고 관련이 있느냐. 뭐 이제 이걸 뭐 어거지로 쌀 이야기 하면서 농부 이야기 하면서 뭐 이제 하면
연결이 되겠지만 이건 철학적, 사상적, 종교적 관점의 상징성이 뒤주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결국 가톨릭, 천주교, 개신교 이 속명 이야기에 대한 접근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되어 있으면 또 이 데보츠라는 가톨릭 연맹의 조직체들이 밀어주던 인물이 역으로 죽임을 정치적 프랑스사에서는 계몽주의 또는 퐁파두르 배후 여후자 기타 등등의 세력과 대립이 되었던 가톨릭의 예수와 데보츠에서 밀어주던 루이가 정적으로 죽었을 때는 당연히 상징적으로 십자가형으로 못을 박는 거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또 주자하고 연관이 있고, 그래서 장은세자 말이 엄격하게 바치다, 들이다, 장헌. 딱 이 이미지하고 떨어지지 않습니까? 장헌. 이야기도 많이 했으니까 상징적 비유지만 아다리가 맞는다. 그래서 이 장은세자, 사도세자, 결국 디주형이 아니고 죽었으면, 디주형으로 죽었다는 표현을 오리지널 무대에서 말하면 천주교 예수의 이 강력한 가톨릭을 상징적으로 너도 십자가에 못 박아 뒤져라 라고 표현되어질 수 있다라는 안드로메다급 가설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수고들 잘 하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